우리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인권이 또 존중받고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바라보는 게 인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기업 지속 가능성 국제기구의 한국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엔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이제 방금 소개하신 대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기업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엔이 세계 평화, 인권, 개발, 기후 변화 등 이런 다양한 전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은 사실 폐해를 또 일으켜왔고, 또 반대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주체인 게 또 기업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함께 이제 이런 그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컴팩트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4,000여 개 기업 및 기관들이 글로벌 컴팩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ESG라는 키워드를 만든 기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또 시민 여러분, 또 학생분들, 사실은 기업의 주요 고객이자 소비자이자 앞으로 또 미래의 또 여러 조직이나 기업의 또 리더로서, 경영인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실 텐데, 기업이 이런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향력이 큰 주체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기업의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재작년, 작년 한국에서도 홍수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보시는 사진 보시면 이제 한국의 이제 최대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이 다 침수가 돼서 크게 보도도 되고, 이런 전지구적으로 폭설, 가뭄, 홍수,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들이 심각하고, 이런 재난들이 얼마나 한 문제인지 아실 텐데요. 이게 우리 삶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지만 기업 운영, 기업 관리 그리고 공급망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름을? 굉장히 역시 열린 깨어있는 시민들이신데, 네,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고 국회로 가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라고 이제 전 세계 정부,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활동하는 스웨덴의 10대 기후환경 운동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많이 위협하지만, 여기 계신 또 미래 세대분들은 더욱 절박한 이슈로 지금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지, 이런 그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한테. 뒤에 보시는 사실 미국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애플, 펩시, 월마트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모임이. 그래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한국에서도 화두가 많이 됐는데, 우리가 기업의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존에 사실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이익 극대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기업의 큰 목표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를 경영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운영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사실 한국에도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사실 SK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정관에 우리 회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굉장히 화두가 또 많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어떤 기업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화두를 많이 불러일으키긴 했었습니다. ESG 당연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그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ESG 이슈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실 이슈
이고 가치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실 글로벌 컴팩에 조인한 게 한 17년 전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낯설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ESG 이슈를 비재무적 가치라고 했어요. Non-financial 이슈라고 봤는데, 지금은 ESG를 굉장히 재무적 가치하고도 연결돼 있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이슈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회 안으로 들어왔죠. 거기서 환경 이슈는 주로 어떤 거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소셜 이슈는 오늘 제가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인권 이슈.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있든 조직이나 회사 안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다양성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셜 이슈에 들어가는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버넌스는 사실 기업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체계, 기업 윤리라든지 그 반부패 이슈,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버넌스. 그래서 사실은 기업 이슈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폭넓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할 때는 저랑 같이 일하는 기업 파트너들이 주로 사회공헌 담당자, 연탄, 김치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기부하고 이런 거를 하시던 담당자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ESG 팀도 많이 생겼지만 제가 만나는 바운더리 굉장히 넓어졌어요. 인권, 뭐 노동권 이렇게 하면 HR, 인사 담당자도 많이 만나고, 윤리 경영 이렇게 하면 컴플라이언스, 뭐 법무감사 쪽도 오시고, 환경 이슈 관련 환경 경영팀도 오고, 기업이 다 같이 이 ESG 이슈를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진짜 빨리 변하잖아요. 기업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동노동, 강제노동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일을 계속 해오면서 어쨌든 저도 조금의 신념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해 오는데, 당연히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이 줄고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해왔어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아동노동, 강제노동이 굉장히 또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동노동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고용의 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고용 생태계가 많이 무너지면서 아동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민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실은 그런 이슈가 심각하다 보니까 강제노동도 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축구공을 꼬매는 아이의 사진을 정말 오랫동안 이제 많이 유명한 아동노동에 연루돼서 우리가 신고 쓰는 그런 스포츠 용품들이 아이들을 착취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불매운동, 주식 폭락 막 이런 게 일어나면서 나이키가 이제 셋이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때 이제 사실 기업 인권이나 이런 이슈들이 또 많이 좀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벌써 30-4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계속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사실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 운영에 더욱더 사실은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까 EU나 이런 데서, 또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공급망에서, 그러니까 너희 회사만 잘할 게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 기업들, 협력사들도 사실 이런 이슈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하는, 이 의무화시키는 법과 제도를 계속 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U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존 럭이라는 분인데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2005년에 이제 UN 그 사무총장이 이분을 특별 대표, 기업과 인권 관련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정부는 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좀 규정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기업들한테 많이 던졌죠.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그거를 이제 가이던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6년 동안 정부, 기업, 시민사회를 만나서 이제 쫙 정보를 모아서 UN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Modern Slavery Act라고 해서 자국 기업 혹은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들이 이런 강제노동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또 이런 뭐 법무부,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이제 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부처라든지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쪽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발전된 방향으로 한국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제도나 또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실 더 나가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아시죠? 지금 중간 관리자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이슈가 그 업무 어사인, 업무 할당을 하는 데에서 이슈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당한 업무 지시. 뭐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 안 했던 게 새롭게 또 인권 이슈로 올라온다거나 우리가 적정한 휴게 시간, 휴게 공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슈가 점점 기업과 관련된 인권 이슈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DG는 전 세계 모든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규정해 놓은,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을 통해서 이런 국제사회 문제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런 이슈들을 고려해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SDG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여서 우리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17개의 169개 목표를 같이 달성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4년, 5년에 걸쳐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쫙 다 받았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지났고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어떤 목표는 근접했지만 굉장히 많은 목표들이 지금 달성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국의 아티스트들 뭐 BTS, 에스파 이런 그룹들도 유엔에 가서 되게 연설도 하기도 하고 SDG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가 한국에서 열심히 SDG 하자고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BTS가 한번 딱 하면 또 SDG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기업들이 SDG 달성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권고를 하고 가이드도 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즈니스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슬레, 유니레버 같은 소비재 기업들은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워낙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농부나 여성들이나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플랜을 짜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것들도 이제 사실은 섬유나 옷을 생산하면서 사실 인권 침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났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영양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카콜라 주 원료가 뭘까요? 물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데서는 시민사회나 뭐 정부들하고 협업해서 수자원 보호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저희가 ESG라는 키워드를 만들 때에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투자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왜냐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또 누가 있겠어요? 고객 소비자 말고 투자자들이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 투자자들을 막 모아서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하는 PRI라는 이제 국제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근데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하려면 이 회사가 ESG 잘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공시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가 굉장히 ESG 이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요. 그런 투자자들이 모여서 연대를 해서 우리가 넷제로를 잘 달성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ESG가 굉장히 법 제도화되는 흐름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뭐 ESG 평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이런 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로 지금 저희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챗 GPT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나요? 많이 쓰시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이런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하고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권 윤리적인 병폐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뭐 챗봇 이루다 이런 대화형 AI인데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이제 대화가 나오고 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또 채용을 할 때 AI 알고리즘을 사용했더니 굉장히 백인 남자들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채용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벌어지다 보니까 바로 중단을 하거나 이런 이제 편향이나 차별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나다 보니까 AI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이런 유엔이나 국제사회나 기업들도 사실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EU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제하도록 하는 인공지능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기업들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해라 하고 이제 가이던스를 주면서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하고 벌금을 매기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고 우리 정부들도 그런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지금 발표해 나가고 있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보다 제도가 그걸 빨리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괴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 침해나 윤리적 이슈들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좀 같이 함께 왜냐면 당사자시잖아요. 다들 매일매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애즈 유저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존의 방식이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빨리 변하고 불확실한 CEO들이나 리더십들이 가장 기업 경영에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데 인권은 사실 보편적인 권리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하기도 하고 오래된 화두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인권 존중의 이제 주체가 사실 기업과 자본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고 사실 인권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나 기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조직 안에서 굉장히 많은 또 여러 갈등들을 느끼실 수도 있고 뉴스로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될지 좀 노력이 많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개개인의 인권이 또 존중받고 그 안에서 또 공동체성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